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지 2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광양경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63살 박모 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수금액의 2배인 2,600여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 청탁 명목으로 중흥 측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박 씨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박 씨는 현금뿐만 아니라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이번 법원의 첫 판결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제출한 지방정원 신청서의 구역도와 시설 명세서, 수목 유전자원 목록 등이 등록 기준을 충족해 어제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앞으로 순천만 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박람회재단은 올해 들어 박람회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20만 명에 달하고 오는 9월부터는 여수 제주 간 카페리도 운항할 예정이라며 스카이타워 뒤쪽과 일문 주변에 주차장 820면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고쇼 공연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엑스포 기념관에 4D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스카이 카페의 인테리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를 메꾸라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일까요? 실제로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치의 월급을 주지 않은 편집업주가 있는데 한 학생은 그야말로 노예 계약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백모군과 서모군, 고일 홍모양 등 3명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업주는 이들의 근무 시간에 돈이 사라지는 등 회계상의 문제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학생 3명에게 모두 6달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에서 차감을 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 부당한 행위죠.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 가운데 한 학생에게 3개월 동안 일을 해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사장님과 맹세하였다. 거기다가 땡땡땡 해가지고 시간 엄수, 재고 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한 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주가 자신들을 종종 노예라고 불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월급 낸 만큼을 다시 가져온다면서 어차피 내가 이긴다고 취소하라면서 계속 강요를. 해당 편의점 업주는 이에 대해 각서는 일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였으며 학생들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협박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잘못이 없어지고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나가가지고 참 애들 알바비는 좋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 학생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아왔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는 증언과 함께 업주가 또 다른 학생에겐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바스프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7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정밀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여수 공장에 폴리페닐 설펀수지 생산 라인을 건설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은 바스프 공장 가운데 독일 이외 지역에서는 여수에 처음으로 건설돼 현재 연간 6,000톤 생산 규모로 가동 중이며 이번에 증설되면 연간 12,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앞바다에 폐유를 벌인 선박의 기관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지난 26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 앞바다에 중질성 폐유 2톤을 유출시킨 혐의로 1,500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기관사 64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해경이 시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했으며 해경은 정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신안 영광 젓갈타운 어제 보도해드렸죠. 예상했던 대로 사업 구상과 공사, 활성화 계획까지 허술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영광 설도 젓갈타운 타당성 분석 자료입니다. 2012년 영광군의 관광객이 4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영광군의 2012년 공식 관광객은 294만여 명으로 추정치의 67% 수준에 그쳤습니다. 용역 자료는 2040년까지 연평균 35만 명이 젓갈타운을 찾을 것으로 낙관했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영광도 염산소금, 염산젓갈, 그리고 설도젓갈 그러거든. 신안도 마찬가지야. 신안소금, 신안젓갈. 주 상권의 소비층을 보면 강주층을 보고. 농지인데다 수자원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건물공사와 젓갈 판매 행위가 금지된 곳이었지만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처리는 늦어져 공사 지연까지 초래했습니다. 필수 시설이 설계에 빠졌다 뒤늦게 끼워 넣어졌고 누락된 공사자재 물량이 뒤늦게 추가되는 등 설계 변경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총 사업비가 100억에서 120억으로 늘면서 재정 자립도 9%대의 영광군은 20억 원의 군비를 더 써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추가 예산된 것들은 이렇게 거기다가 금액을 명시를 안 해놨어요. 젓갈타운 때문에 확장했다는 도로는 한복판에 전봇대가 박혀 있는가 하면 포장도 안 돼 있고 2년 전 완공한 신안군 젓갈타운의 진입도로는 불과 석 달 전 공사가 시작되는 등 길도 없이 건물만 짓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진입로 부분을 첫째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젓갈타운 안에 별도로 만든 홍보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문에 신안군도 영광군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는 2019년 열리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구도심 개발 쪽으로 거의 기울어졌습니다. 당초 1순위로 평가됐던 첨단 3지구는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광주시 평가위원회가 수영대회 선수촌 예정지 1순위로 꼽은 첨단 3지구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가 제출한 개발 동의안을 거부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결국 예정지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신도심 개발보다는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처럼 구도심 개발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광주 개발 정책의 균형 발전에 옳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가 정책도 도심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2,000세대의 주택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광주시는 최근 4,000세대를 줄인 수정동의안을 의회에 냈고 이 기간이 5개월 가까이 걸리면서 이제 1순위 예정지의 선수촌 건립은 힘들어졌습니다. 대안은 자연스레 2순위와 3순위 예정지로 향하고 있지만 문제는 두 곳을 다 더해도 당초 계획했던 4,500세대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수영 대회를 분석해 선수촌 규모와 운영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에서 1순위가 나온 예정지를 시의회가 무산시킨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부족한 선수촌 세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면서 각 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합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 각 시군은 어제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유지했던 24시간 근무 체제를 해제하고 메르스로 인해 취소했던 주요 행사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식당가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행복도시 지표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도시 비전과 지표 개발을 위한 순천시민 타운홀 미팅을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행복도시 비전과 지표 개발은 시민들의 행복 적정 기준 7대 분야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순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련 지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무기계약직 고용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고흥군은 무기계약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무기계약직 호봉제 시행과 함께 병가 휴직기간 급여 지급, 순환근무제, 근무실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